네, 황교안 대표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우리 황교안 대표님은 뭐 부정선거와 이제 투쟁하면서 주말마다 집회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 대한민국 살리기 위한 통일 얘기도 하고 네, 경제 얘기도 하고 다 하는데 네, 지금 당장 큰 현안이 이제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네, 부정선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네. 주말마다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명동 장소를 좀 명동역에서 옮겨가면서. 해죠. 예? 명동역에서 하시죠. 아, 그거는 전이고 네. 지금은 대법원 앞에서 합니다. 아, 서초동. 예,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난번 선거 무효 소송을 19건을 18건을 제출을 했거든요. 네, 이게 지금 180일이 다 되어요. 네, 이제 뭐 한 달 두 채 안 남았는데 아무 움직임이 없어서 네, 이건 이제 재판 진행을 촉구하면서 동시에 좀 제대로 된 재판을 해라. 네, 그냥 빨리 하라 그럴 때 덜렁덜렁 엉터리를 하지 말고 네, 제대로 하라.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요즘 금요일 날 집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토요일 날은 대법관들이 다 나가버리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근무하는 시간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나가는 사람들에게 샤우팅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금요일 날 몇 시에 하나요? 날 5시부터 합니다. 아, 금요일 날 5시. 6시 반까지. 퇴근 퇴근하고, 시간에. 예. 예, 퇴근하고 나가면서 이제 우리들하고 맞닿을 수 있도록. 또 조금 지나면 이제 그 퇴근 시간 더 늦출 수도 있는데, 그럼 우리도 시간 늦춰야죠. 아, 예, 예. 그래서 계속 이제 대법원에 좀 정신 차려라. 네. 옛날에 그 법원의 정의로운 모습이 어디 갔냐. 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대법원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대법원 앞에서 5시부터 집회하시니까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지금 걱정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예, 예. 여기 또 부정 탈까봐 부정선거 하는 거 아니냐, 걱정이에요.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그 국민의 힘이 지난번에 이제 사전 투표를 하라고 뭐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그러던데요? 조전혁 후보가 또 사전투표 독려하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당에서 또 그런 입장을 전했을 거예요. 아, 원래 교육감은 당하고는 이제 별도로 지금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사람이 필요하니까 네, 국힘에 이제 우리 당원들 좀 도와줘야 되긴 할 텐데 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하게 사전 투표는 네. 조작에 사용되는 소재로 쓰이니까 그러니까요. 왜 저 당일 투표라고 한 멀쩡한 그 법정 공휴일이 있는데 네. 그 별도의 날에가 투표를 하려고 굳이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본래 선거는 선거일에 하는 겁니다. 선거일은 그러니까, 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10월 16일 네, 그날 하면 되는 걸 자꾸 사전선 그러면서 사전선거가 정말 말 그대로 한 사람이라도 더 투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면 참 좋겠지만은 그 전혀 그 입증되지 않은 겁니다. 네. 오히려 놀러 가고 뭐 이런 나라고 분산되고 이렇게 네. 되고 있는 것이고 또 아니라 하더라도 투표는 법정 투표일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원칙이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전 투표를 통해서 온갖 부정선거가 저질러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이번에도 저는 뭐 그 꿀맛을 본 친구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또 우파가 어려운 때 이제 어렵게 지금 단일화를 이뤘는데 네, 서울시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게 성과를 내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가짜 투표를 그 부정선거를 그냥 용인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저는 사실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서요. 어, 예, 예. 그래서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으로서는 법 개정이 안 됐으니까 사전 투표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당일 투표만 하면 사전 투표를 만약 민주당 친구들이 하면 그거는 뭐 뭘 해도 관계없죠. 누굴 찍든 관계없죠. 네, 근데 우리가 나가서 같이 섞여버리면 우리도 그래 찍었다라고 뒤집어 씌울 거예요. 네. 왜 그런 바보 같은 짓들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지금 대표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 이번 선거 위험하다는 건데, 저는 부정선거 앞에 이길 장사는 없거든요. 그렇죠. 만약 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좋은 후보를 내놓고도 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막기 위해서 방법이 지금은 다른 게 없어요. 사전 투표하지 말고 당일 투표해서 우리 표가 당일 투표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사전투표를 해가지고 사전투표를 해서 며칠 잠겨두는 사이에 무슨 일을 할지, 무슨 짓을 할지, 그 전에 전자조작을 통해 가지고 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거 맞추기 위해서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일 투표만 해라. 선거를 오래 해보고 많이 아는, 그건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후보 자체가 조전혁 후보가 사전 투표를 독려하니까 아이고 참 이거 참 걱정인데요. 뭐 저에게는 이제 처음 얘기할 적에는 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 처음 저하고 얘기할 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네. 지금 아마 그런 말을 한다면 당에 또 하여튼 못된 녀석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아. 네, 당에서 정말 저 잘못된 또 교시를 주고 있는 거죠. 예. 한 번 망가뜨렸으면 대체 지금 몇 번째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 4.15 총선 때도 그때는 사실 제 책임이 컸어요. 네. 저도 당일 투표를, 저 사전 투표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사전 투표가 없어서 부족해서 덜해서 우리가 지는 거다 이렇게들 다 생각했거든요. 예. 해보니까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다 독려해가지고 우리부터가 우선 사전 투표하고 다 그랬는데 결과는 103대 182 돼 버리잖아요. 예. 이런 걸 경험을 했으면 이제 깨달아야 되죠. 한 번의 실수는 뭐 실수로 인정이 되지만 두 번, 세 번 그러면 바보가 되거나 아니면 고의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은 사전 투표를 하면 안 됩니다. 네. 선거 최고 전문가가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좀 못 알아듣는 사람 같으면 정말 정치할 자격이 없죠. 아 그래요. 근데 네.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요 또 서울교육감도 그렇고 부산 금천구 구청장 있잖아요. 예, 예. 거기가 지면은 한동훈 대표가 책임져야 되나요? 어떻게 지금 그런 분위기도 있는데요. 뭐 거기는 이제 대표님 우리가 어떻게 늘 보세요? 이기던 곳이니까 네. 이기던 지역이니까 네. 네, 뭐 물론 이제 선거구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기고 있던 것에서도 지면 그건 뭐 책임을 뭐 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당연히. 아니 왜냐면 뭐 지난번에 선거구 하나를 가지고서 뭐 당 대표가 책임지고 이렇게 해서는 당 대표할 사람 없습니다. 아니 근데 지난번에 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져서 김기현 당대표가 사표 냈잖아요. 진 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선거에 있어서, 잘못했거든요. 종합적으로 이제 그런 지적을 받은 거고. 근데 한동훈도 지금 여러 가지 리더십에 지금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하고의 갈등을 막 만든다는 등 이렇게 당을 이분으로 쪼개지고 이러니까 예. 예. 저는 책임을 하여튼 민주당도 지금 많은 갈등들이 있고 그러고 있는데 네. 우리가 지금 자꾸 이슈를 우리 거로 끌어들여오는 이런 건 뭐 전략적으로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래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스탠스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독대한다고 하는데 한동훈하고. 예, 뭐 독대는 어떻게 보면 구시대적 산물입니다. 예. 왜 또 독대라는 게 뭐 둘이 만나서만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같이 만나서 얘기하면 되고 거기서 비밀 얘기가 있으면 살짝 옆에 가서 하면 되거든요. 예. 전엔 다 그렇게 했어요. 이를테면 협의를 충분하게 하다가 네. 또 따로 얘기할 것 있으면 잠깐 좀 끝나고 나서 옆에 가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하고 또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네. 이렇게 했었죠. 독대라는 말이 좀 의미가 있긴 있겠어요. 예. 여러 사람들이 또 뭐 주목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정상적인 그런 소통 대화 자리를 만들어가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독대라는 그 단어 자체가 구시대적인 산물입니다. 그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대화하면 되는데 그럼 뭐 굳이 일부러 독대 하니까. 독대 해가지고 대화를 오히려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뭔가 예. 어떤 뭐 이게 언론에 이렇게 부각하려는 그런 거 아닌가. 대통령하고 같은 급이다 이런 거를 굳이 하려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약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런 생각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당 대표하고 대통령이 동급입니까? 예. 뭐 사람 하나의 평가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네. 그러나 국민들이 뽑고 지지한 분 아닙니까? 예. 그런 분하고 당 차원에서 대표가 되는 분하고는 이게 뭐 동급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유치한 얘기고요. 네. 같이 협력해서 어려운 나라를 지켜내야 되죠. 지금 나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하여튼 우선 크게도 어렵지만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서울시 교육감 선거도 걱정이고, 맞습니다. 좀 여러 가지 지금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 우리가 정말 자꾸 욕심을, 첫째는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데 네. 전에는 그걸 못했었다. 이번에는 그 다 단일화돼서 잘 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둘째는 잘못된 걸 따라가는 바보가 되면 안 됩니다. 예, 이 부정선거 관련돼서 제일 핵심이 사전투표인데 그걸 따라가는 건 정말 바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제가 뭐 오늘 어젠가도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셋째는 이제 똘똘 뭉쳐야 됩니다. 우리 서울 선거긴 하지만 네, 우리 다 똘똘 뭉쳐서 이것저것 딴소리 하지 말고 네, 잘했니 못했니 하는 이런 거는 이긴 다음에 나중에 평가 때 하면 되는 거고요. 네. 지금 그런 얘기하면 안 되고 다 모여서 조준혁 후보니까 우리 네. 당의 후보니까 우리 당의 후보라고 막 봐야 되겠죠. 네, 다 모아서 힘을 모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황교안 대표에게 뭐 정치적인 지금 현안, 그래서 한동훈의 리더십이랄지 갈등이랄지 명태균, 김대남 사건이랄지 김건희 여사 이런 이런 거랄지 뭐 여쭙고 싶었지만 이분 성격을 제가 잘 알아서 지금 당대표 선거에서 당신이 안 됐는데 지금 당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이러는 거가 조금 뭐라 그럴까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물어봤습니다. 넌지으신 얘기 하잖아요. 대통령과 당대표가 동급이라는 생각은 유치한 거다.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과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인데 그걸 같이 평가하는 거는 유치한 생각이다. 그러나 한동훈은 그렇게 생각 안 할 때가 내가 쓱 한번 제가 행간을 읽을 때 연맥인 걸로 봤습니다. 유치한 생각하지 말아라. 독대 구시대적 산물이다. 거기서 심중은 드러난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